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아, 그래도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도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내려 가는 것도. 예,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제주어련에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에 5명의 아이가 유산이 됐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사건이고요. 평상시에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병동에서 항암약을 직접 가루약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조제를 하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산재로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업무로 인해서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태아의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지, 그리고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경우에 그 어머니, 모가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그 요양 신청권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그 병동에서 그 항암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약제부에서 다 조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된 상태에서 병동으로 올라와서 그걸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직접 병동에서 그 약을 조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업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던 부분, 분노도 많이 일어났고, 그 4명의 간호사들이 제주와 서울을 오고 가며 당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투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들이 아프면은 이제 감기만 걸려도 굉장히 힘든데 심장질환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정말 눈 뜰 때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일을 했는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됐다. 어머니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과 몸 안에 있는 태아에 이상이 생긴 것, 달리 볼 이유가 상식적으로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모의 다른 부분에 질환이 생긴 거랑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답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지만, 법률상 그게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의 싸움을 시작한 지 10년 동안 보장을 못 받고,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하려면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라, 심지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리한 공방이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여성 노동자 스스로의 건강권 확보와 관련된 투쟁이기도 하고,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어우러져서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서 모와 자녀는 몸속에 있을 때 단일체이기 때문에 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아일 때 어머니가 획득한 그 요양 신청권이 태아가 출생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그러한 신청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 여성이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에 최대한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기뻤죠. 왜 그러냐면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도 산재를 인정받은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정말로 그래도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법령들이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서 어떤 범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지가 아직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법 개정에 대한 논의라던가 추진 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여성 단체나 노동조합과 함께 그런 법안이라든지 행동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확인받는데 저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의무보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연대 본부와 조합원들의 힘이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것은 보라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사고가 있었던 건데, 직장이 제공한 장소잖아요. 더군다나 보라매 병원은 공공병원이죠.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어떤 폭력을 당할 거라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늘상 옷을 갈아입는 그 장소에 그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실 너무 충격이었죠. 집에서도 화장실 가거나 옷을 갈아입기가 힘들다. 어디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장소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범죄이고 나의 어떤 그 신체가 의도되지 않게 불법적으로 촬영돼서 유통될 수 있고, 그냥 호기심에 장난에 한번 해봤다,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환자도 많고 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들의 이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불법 촬영에 노출되는 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단체 협약으로까지 합의를 해야 되나? 라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통된 걸 발견한 때가 2015년도예요. 근데 결국 수사가 잘 안 됐죠. 이게 이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거 다시 진행하고 싶다.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결국 병이 되어서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연락을 줬고, 피해를 당한 그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가 했는데, 그 간호사들이 같이 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될 사람한테 말할 용기가 없다. 그리고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 일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모성과 여성성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내가 임신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될 벽이 너무 많구나. 병원이라는 곳은 옷을 갈아입거나 탈의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불법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던 이런 사업장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병원이 지키게 만들거나 병원이 이 부분을 어쨌든 제도화해서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요구하고 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라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원내, 화장실, 그리고 탈의실, 그런 장소에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고, 또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조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모든 병원에 탈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여성 환자들에게도 사실은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안전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교육들을 기획을 할 때 노동조합과 강사를 좀 같이 선정을 하고 내용들을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저희 산하의 병원 사업장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계속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지점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내 가는 것도. 의료연대 본부 산하에 이제 노동조합들에서 이런 합의를 해 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위기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이런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들이 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 비율이 많은 병원에서부터 이제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그 성폭력의 한 종류인 불법 촬영 관련한 그 예방하는 노사 합의를 하는 것이 불법 촬영 근절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고 그 피해자 옆에 같이 하는 여성 노동자 동지들이 있을 때 성폭력, 성희롱, 불법 촬영 피해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우리들이 바꿀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바꾸어 나간다면은 변하는 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투쟁!